자,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끝은 어디일까요? 김건희가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했다라고 많은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3명의 특정 비서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특정 비서관은 누구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실마리가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한마디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용산 새 간신 얘기가 파다하다. 대통령께서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 예스맨을 정리하기 바란다. 홍보, 의전, 대외 협력 라인의 책임론과 이들의 경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발상을 하냐,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이기정 의전 비서관을 즉각 정질해야 한다며 특정 비서관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3명의 비서관 중에 1명은 이기정인가 봐요. 보니까 홍보, 의전, 대외 협력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조직도를 한번 보니까 의전에는 이기정이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있지, 이관섭. 의전 비서관에 이기정이 맞고, 또 홍보 라인인데 여기 보게 되면 자, 정책 홍보 비서관이 있어요. 강훈.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조선일보 출신이고, 또 하나는 대외 협력 비서관 김용진이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김용진. 아마 요 3명을 지명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이기정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전에는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에 있다가 그걸로 옮겼는데, 예전에 도어 스태핑 할 때 윤석열이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몇 번. 이기주 MBC 기자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슬리퍼 신고 했다고 꼬투리를 잡고 막 싸웠죠. 질문을 까다롭게 이것저것 하니까 질문을 막았었던 이기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쫓아가면서 그 당시에 이기주 기자는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자, 그 당시에 기자가 이기주 기자, 막았던 비서관 이기정 비서관, 이분이 김건희 10년 지기인 김랑영, 코바나 컨텐츠 전무죠. 이 김랑영 씨와도 10년 지기와 행사 활동도 같이 할 정도로 친밀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김건희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자, 이기정 비서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 이기정. 이분은 이제 YTN 출신입니다. 60세 YTN 출신. 자, 국장 출신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강훈 윤석열 정부 정책 홍보 비서관입니다. 강훈 비서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생겼고. 자, 보면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TV조선 출신이에요. 강훈 비서관. 자, 나머지 1명은 대외협력 비서관 김용진 같습니다. 김용진. 자, 김용진은 보면 당직자 출신이네요. 보니까 당직자. 대통령실 신임 대외협력 비서관 김용진, 국민의힘 당직자 기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구체적으로 누가 누군지 나오질 않아요. 여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대외협력 비서관 누르면 있어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는지를 몰라요. 여기 보면 공개를 투명하게 안 해놓습니다. 뉴스 기사에 안 나오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참 희한한 조직이에요. 그 대통령실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않고 2심 고등법원에서 2심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현 주소예요. 정말로 창피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건희가 이런 비서관들 통해서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맥을 심어놓고 그 비서관 통해서 수석도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구에 바로 수석들 있잖아요. 수석도 다 무시하고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 통해서 다 직라인을 거래하면서 이런 TV조선이랑 YTN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TV조선이랑 YTN의 박영선, 양정철 흘린 김건희의 비선 라인이 조선일보 출신의 K비서관, YTN 출신의 L비서관이라 하는데, 홍보비서관은 강훈, 의전비서관이 이기정인갑다 하고, 자, 윤석열 뒤에다 대고 질문하냐고 MBC 이기주 기자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게 이기정이죠. 기고만장한 이유가 다 있으셨어? 라고 이제 한 분이 트윗에 올렸어요. 보니까, 자, 강훈, 이기정
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 보니까 강훈 비서관, 이기정 비서관. 예, 이 보도가 TV조선하고 YTN에 나왔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죠. 합리적 추론이고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 양정철 검토. 특정 비서관은 누구일까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국정농단인 거죠.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미개한 사회에서나 이런 거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맹폭을 합니까? 국정농단 중심에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가리지 않고 막 나가 맹폭. 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을 망각했나? 인사 개입 의혹 역시 직접 국민 앞에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실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 야당에서도 정확한 어떤 그 소스가 있으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엔간에서 이런 얘기 않거든요. 김건희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심각한 거예요. 예전에 녹취록에서 까졌죠. 금융위원회 그 차관급인데 금융위원회 인선에도 개입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때도. 정말로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김건희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이게 미개한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지금이 뭐 조선시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김건희한테 디올백 준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최재형 목사인데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경찰이 진짜 웃겨요 이거. 이건 똥볼 차는 거예요. 똥볼. 말이 안 됩니다. 김건희 이거 보면 최 목사가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던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11월 공개한 바 있다. 이거 뭐냐면은 저기 선물 주고받기로 다 카톡으로 서로 다 상품까지 찍어서 줬잖아요. 이거 스토킹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거예요. 뇌물을 갖다 바친 거죠. 뇌물 준 겁니다, 이거. 여러 편의들 봐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김건희 여사 뇌물 수수 혐의도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어떻게 이런 걸까지 입건을 하고 이런 걸 또 수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최재형 목사 건들면은 그 가래침 맺는 거 영상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서울대 소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완전히 재밌네요,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가 스스로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줄까요? 하고 뭐 드릴까요? 하니까 선물 카톡으로 먼저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와라 라고 했잖아요. 김건희가. 비서를 통해서 했던 직접 또 하고 비서도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아닌 거죠. 무슨 스토킹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갖다 준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걸 이걸 입건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입건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게 입건이에요.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김건희를 먼저 처벌하는 게 우선이죠. 코미디. 자, 총선에서 참패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11%나 폭락한 23% 기록하죠. 부정평가가 68%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11%가 급락해서 이건 거의 탄핵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10%대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자체를 내버립니다. 도저히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하는 게 정말 형편없잖아요. 국민한테 사과도 한 번도 못하고 보세요. 이것도 참배도 몰래 하는 거거든요. 하는 짓거리가 도둑 참배라고 해서 몰래 합니다. 도둑 참배한 거예요. 이거 도둑 참배라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공격하잖아요. 8시에 몰래 8시에 도둑 참배를 합니다. 10시에 공식 기념 행사거든요. 헌법에서도 4.19 기념 행사, 4.19를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 정신에도 위배해서 야당 대표들이 다 참여하는 공식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을 안고 몰래 8시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정말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1%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1%나 빠지는 거죠. 그래서 23%는 역대 지금 최저치입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윤석열이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이제 약속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 콧대 높은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갈 때까지 한 거죠. 윤석열이가 얼마나 자존심 놓고 콧대 높은 사람이 양반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범죄 혐의자라고 해서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던 사람이 만납니까?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건물술수에 능합니다.
그 검찰총장 할 때도 권무술수에 능했고 거짓말로 속이고 나서 검찰총장이 됐고 대통령 할 때도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속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굉장히 권무술수에 능합니다. 그 뒤에는 김건희가 천공이 코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뒤에다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액션 하나하나 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걱정이 많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주로 꺼낼 얘기는 25만 원 개인당 전 국민 지원,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되겠죠. 그걸 지원을 해주자라는 얘기와 함께 특검을 꺼낼 것 같아요. 특검 받아라. 라는 얘기를 꺼낼 것 같아요. 특검, 주로 이제 최상병 특검이겠죠. 최상병 특검. 최상병 특검을 꺼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특검을 꺼낼 것 같습니다. 두 개, 김건희 특검을 직접 꺼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인과 관련된 사건이라서 직접 꺼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 꺼낼 얘기는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박영선 총리 기용을 꺼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가 박영선을 밀고 있다 하잖아요. 언니 동생 하면서 서로 지냈던 사이 같은데, 박영선이 수박짓을 하는 이유가 다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돼요. 어떻게든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잖아요.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올가면서 죽이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뭐 테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언행이 테러범에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을 테러하도록 어떻게 보면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환담을 한다. 뭐 식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식사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차를 마시고 하는 게 상당히 저는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저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무서운 집단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먹는 거 하나까지 찝찝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보면은 보면 궁중에서 먹이고 하잖아요, 보면은. 약을 타서 먹이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찝찝합니다, 하여튼 간에. 안 좋아요.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건 윤석열이 지 돈도 아닌데 펑펑 줄 가능성이 있어요.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중요한 건 특검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이런 거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비서실장도 임명을 못하고 있고 총리도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비서실장에는 정진석, 원희룡, 장제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정진석, 장제원 등. 이 비서실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라서 될 수는 있겠어요. 장제원과 정진석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정처는 힘들 것 같고요. 양정처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면 야권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요. 볼까요? 총리 후보엔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재호죠. 이재호, 오연천 서울대 전 총장, 김한길도 지금 야권에서 반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호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네 보니까. 이재호, 오연천 등. 박영선 카드는 불가능 확산. 지금 박영선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너무 반발해요. 지금 그 여당 자체 내에서 난립니다. 그 윤석열 지지율 팍 빠지죠. 박영선이 갖다 임명해 놓으면.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도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보수냐 진짜 국힘 사람이냐 누구냐. 자, 문재인 사람이냐 하면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박영선 카드 갖다 놓으면은 여권 내 지지율도 폭망이고 민주당의 반발도 극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재호, 오연천 쪽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김한길도 통과 못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끄럽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 지금 수석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들, 장관급 수석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어요.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각부 장관들도 기존에 힘 자체도 없었어요. 윤석열이가 장관들의 입지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지 말로 다 통치했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도 영이 서지 않는 거야. 그 비서관들이 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 그 장관의 업무를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 자체가 완전히 술렁이는 거야. 업무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죠. 완전히 개판인 거죠. 그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서도가 총리 비서실장 앉겠다고 다 지금 다 그 뛰어내리는 뭐 거부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보니까 지금 권영세도 거부했다고 하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정부죠. 원희룡도 거부했지. 또 홍준표도 총리 맡아달라고 하는데 홍준표도 내가 왜 그거 맡느냐고 거부한 거죠. 아, 이게 진짜 나라가 꼴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 정도면 국가 대통령직 내려놔야죠. 정부를 자체를 구성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공수처장도 지금 공석이고 공수처 차장도 2인자 차장도 공석이고 공수처 부장이 제1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 구성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수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결격 사유예요.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합의제 기관인데 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임명을 안 했어요. 대통령 임명 몫을. 나머지 야당 추천 몫을 야당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를 구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 탄핵 사유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구성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그런데 오죽급했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SOS 그 굉장히 자존심 세고 강한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라고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 SOS를 쳤을 정도니까요. 정말 이건 볼장 다 본 거지 뭐 이거. 자, 정부가 정말로 이게 개념이 없고 체계가 없어요. 대통령실도 너무 혼란스럽고 대통령실에 비선 라인이 존재해서 김건희 라인 3명의 비서관들이 존재해서 이것저것 좌지우지하면서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의 지금 태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은 해봤습니다. 추측은 해봤는데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죠. 비선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정식 라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국. 정말로 웃기잖아요, 이게. 하루속히 윤석열 정부는 끝장을 내야 되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끌어내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만나는데,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 조심해야 돼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음식 하나하나 먹는 거 다 조심을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저는 진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진짜 법의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그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큰 인재입니다. 인재고 대통령 깜이에요. 깜. 이런 분들은 키워줘야 됩니다.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 자체를 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수리도 되지 못하고 있고 지명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실 전체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도 못하고 있고 후임자들을 지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고 하겠다는 사람도 다 고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 너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래야지 이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끝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